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밥을 많이 먹은 것도 아닌데 배가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됩니다. 몸은 계속 축 처지고 배만 유독 불러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병원에 가면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혈당이 높습니다. 당뇨 전 단계입니다. 혈관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때서야 놀랍니다. 나는 단 것도 많이 안 먹는데 왜 혈당이 올라갔을까? 고기도 많이 안 먹는데 왜 혈관이 막히기 시작했을까?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먹고 있는 어떤 음식들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입에는 정말 맛있습니다. 명절이면 빠질 수 없는 음식이고 평소에도 즐겨 먹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음식들이 몸속에 들어가면 혈액을 점점 끈적하게 만들고 혈관을 천천히 막히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건강식이라고 오히려 더 많이 먹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특히 당뇨가 있거나 당뇨 전 단계에 있는 분들 또는 혈관 건강이 걱정되는 분들이 반드시 조심해야 할 음식 4가지를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 음식은 우리가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먹지만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혈관 건강에 큰 부담을 주는 음식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 왜 어떤 분들은 밥을 많이 먹지 않았는데도 배에 살이 붙고 몸이 축 처지는지, 왜 어떤 분들은 갑자기 팔에 힘이 빠지고 다리가 저리는 증상이 나타나는지 그 이유도 함께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실제로 병원을 찾아오셨던 한 환자분이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평소에 운동도 열심히 하고 산에도 자주 다니던 분이었습니다. 건강에는 자신이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산을 올라가던 중에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른쪽 팔에 힘이 툭 빠진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팔이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지? 환자분은 그렇게 생각하며 팔을 주무르고 힘을 줘봤습니다. 잠시 후에는 괜찮아졌습니다.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서 같은 증상이 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도 팔에 힘이 갑자기 빠졌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큰 병이 생긴 건 아닐까? 혹시 반신마비가 오는 건 아닐까?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듯 그 환자분도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괜찮겠지.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 그런데 몸에서는 점점 더 이상한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귀 뒤쪽이 이유 없이 아프기 시작했고 머리를 움직일 때마다 목 뒤가 뻣뻣하게 당겼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엉덩이 쪽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몸에 힘이 점점 빠지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사실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신호입니다. 우리 몸의 혈관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뇌는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혈관이 막히기 직전까지도 우리는 별다른 통증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팔에 힘이 빠지거나 다리에 힘이 풀리거나 몸이 갑자기 저리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일시적인 뇌허혈 증상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혈관이 잠깐 막혔다가 다시 풀리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다가 어느 날 완전히 막히게 되면 그때 뇌졸중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는 절대로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초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음식 이야기도 바로 이런 혈관 건강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관이 막히는 이유를 기름진 음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버터를 먹으면 안 된다.
계란을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아직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들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매일 먹는 탄수화물 위주의 음식들이 혈관 건강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혈관을 끈적하게 만드는 음식 첫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떡입니다. 떡은 예로부터 우리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음식이죠. 설날에는 떡국을 먹고 잔치가 있으면 인절미나 시루떡을 나눕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이 떡을 건강한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쌀로 만들었으니까 괜찮겠지, 밥이랑 비슷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떡은 밥보다 혈당을 훨씬 더 빠르게 올리는 음식이라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떡은 쌀을 그대로 씹어 먹는 밥과 달리 이미 여러 번 가공된 상태입니다. 쌀을 불리고 찌고 치대고 다시 굳히는 과정에서 전분이 상당히 많이 분해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소화와 흡수가 매우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쉽게 말해 몸이 너무 빨리 흡수해버리는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드십니다. 밥을 한 공기 드시고 식사가 끝난 뒤에 후식으로 떡을 몇 개 더 드십니다. 명절에는 떡국을 먹고 난 뒤에도 인절미나 약식을 또 드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먹게 되면 이미 올라가 있는 혈당이 더 높아집니다. 이것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릅니다. 혈당이 갑자기 급격하게 올라가는 현상입니다. 이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혈관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인절미 9개 정도를 먹으면 밥 한 공기를 먹은 것과 비슷한 수준의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됩니다. 또 떡국떡도 마찬가지입니다. 떡국떡 30개 정도면 밥 한 공기와 비슷한 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떡을 간식처럼 드신다는 것입니다. 밥은 줄이지 않으면서 떡을 추가로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루에 섭취하는 탄수화물 양이 생각보다 훨씬 많아집니다. 탄수화물이 많아지면 우리 몸에서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계속 분비됩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기 위해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이 인슐린이 계속 많이 나오게 되면 몸이 점점 인슐린에 둔감해집니다. 이것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혈당이 쉽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결국 당뇨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혈관입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면 혈관 내벽이 손상을 받습니다. 혈관벽이 상처를 입으면 우리 몸은 그 상처를 막기 위해 여러 물질을 동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혈관벽이 점점 두꺼워지고 혈액이 흐르는 길이 좁아집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동맥경화가 진행됩니다. 특히 뇌혈관이나 심장혈관에서는 이런 변화가 매우 위험합니다. 혈관이 조금씩 좁아지다가 어느 순간 막히게 되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큰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떡을 완전히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먹는 방법입니다. 떡을 드시려면 밥 양을 줄이셔야 합니다. 떡을 밥 대신 먹는 것은 괜찮을 수 있지만 밥을 먹고 나서 떡을 후식으로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혈당이 높으신 분들은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음식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명절에 빠지지 않는 음식입니다. 바로 전입니다. 명절이 되면 집집마다 전을 부칩니다. 동태전, 깻잎전, 호박전, 동그랑땡, 녹두전 등 종류도 정말 많습니다. 명절 준비를 하다 보면 하루 종일 전을 부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름입니다. 전을 부칠 때 사용하는 기름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요즘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식용유나 콩기름 같은 식물성 기름을 사용합니다.
슈퍼마켓에 가면 식용유가 건강에 좋은 기름이라고 광고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 식물성 기름에는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오메가6 지방산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지방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경우입니다. 현대 식단에서는 오메가6 지방산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메가6 지방산을 과하게 섭취하면 몸속에서 염증 반응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 혈액 속 적혈구가 서로 달라붙는 현상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적혈구가 서로 뭉치게 되면 혈액이 끈적해집니다. 혈액이 끈적해지면 혈관을 따라 흐르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혈전이 생길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예전 조상들은 전을 어떻게 부쳤을까요?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는 콩기름이나 식용유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돼지기름을 사용했습니다. 돼지기름을 라드라고 부릅니다. 돼지기름은 요즘에는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이미지 때문에 많이 피하는 기름입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들을 보면 모든 동물성 지방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기름을 얼마나 사용하느냐입니다. 전을 부칠 때 기름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 어떤 기름이든지 칼로리가 높아집니다. 또 전을 한번 먹을 때 여러 종류를 한꺼번에 먹게 되면 기름 섭취량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명절이 지나고 나면 몸이 무겁고 소화가 잘 안 된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몸이 축 처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기름진 음식들입니다. 특히 혈관 건강이 좋지 않거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전 종류를 드실 때 양을 조절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종류를 조금씩 맛보는 정도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전을 먹을 때는 채소를 함께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 많은 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갈비찜과 불고기입니다. 이 음식들은 고기 요리이기 때문에 단백질이 많고 영양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고기 자체는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양념입니다. 갈비찜이나 불고기를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양념을 많이 사용합니다. 설탕이 들어가고 배나 사과 같은 과일을 갈아서 넣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고기가 부드러워지고 단맛이 나기 때문에 훨씬 맛있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과당입니다. 과일에 들어있는 당분을 과당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은 자연에서 나온 음식이니까 설탕보다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당 역시 우리 몸에 들어오면 혈당과 대사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과당은 간에서 대사되는 비율이 높습니다. 과당을 많이 섭취하면 간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 혈당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인슐린 저항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비찜이나 불고기를 드실 때 양념이 너무 달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설탕이나 과일이 많이 들어간 양념은 가능한 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떡, 전, 갈비찜과 불고기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네 번째 음식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있는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음식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조금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떡이나 전, 갈비찜 같은 음식은 그래도 기름지고 달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드릴 음식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히려 건강식이라고 믿고 있는 음식입니다. 바로 과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과일은 자연에서 나온 음식이니까 몸에 좋다. 비타민도 많고 섬유질도 있으니까 많이 먹을수록 좋다. 그래서 식사를 마치고 나면 꼭 과일을 후식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밥은 조금만 드시고 대신 과일을 많이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과일에는 과당이라는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과당은 설탕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당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설탕보다는 덜 해롭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당 역시 우리 몸에 들어오면 혈당과 대사에 영향을 줍니다. 과당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대부분 간에서 처리됩니다. 문제는 과당을 많이 섭취하면 간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해독 작용도 하고 에너지 대사도 담당합니다. 그런데 과당을 많이 섭취하면 간에서 지방을 만들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또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혈당 조절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결국 당뇨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습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를 마친 뒤에 과일을 드십니다. 밥을 먹고 난 뒤에 과일을 먹으면 이미 올라가 있는 혈당이 더 오래 유지됩니다. 혈당이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높은 상태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혈관의 부담이 커집니다. 혈관 내벽은 계속해서 높은 혈당에 노출됩니다. 그러면 혈관 벽이 점점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 손상이 쌓이면서 동맥경화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을 완전히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양과 방법입니다. 과일을 드실 때는 식사 직후에 많은 양을 먹는 습관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드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조금씩 적당한 양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음식 이야기를 드리다 보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먹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떡도 조심해야 하고, 전도 조심해야 하고, 갈비찜도 조심해야 하고, 과일도 조심해야 한다면 도대체 무엇을 먹어야 건강해지는지 궁금해집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더 해야 합니다. 바로 혈관과 혈액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환자분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어느 날 갑자기 팔에 힘이 빠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이 몇 번 반복되자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해보니 목 주변 혈관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경동맥이라고 불리는 혈관이 있습니다. 이 혈관은 목을 지나서 뇌로 올라가는 매우 중요한 혈관입니다. 경동맥은 심장에서 올라온 혈액이 뇌로 가는 길목입니다. 그래서 이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뇌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뇌는 산소와 영양분을 계속 공급받아야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혈액 공급이 조금만 줄어들어도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팔에 힘이 빠지거나 다리에 힘이 풀리거나 말이 잠깐 어눌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어지럼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은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잠을 못 자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은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혈관 안에서는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혈액이 흐르는 길이 조금씩 좁아지거나 혈액이 끈적해지거나 작은 혈전이 생겼다가 풀리는 일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어느 순간 혈관이 완전히 막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발생하는 질환이 바로 뇌졸중입니다. 뇌졸중은 정말 무서운 질환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팔이나 다리가 움직이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얼굴이 한쪽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후유증은 평생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 건강은 평소에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갑자기 관리하려고 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 식습관과 생활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떡, 전, 갈비찜, 과일 같은 음식들을 무조건 끊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자주 먹는 습관은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혈당이 높거나 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계란과 버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란을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간다. 버터를 먹으면 혈관이 막힌다. 그래서 일부러 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을 보면 계란이 반드시 혈관 건강에 나쁜 음식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결과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단백질과 여러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식품이기도 합니다. 물론 어떤 음식이든 과하게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두려워해서 피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처음에는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던 증상들이 점점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른쪽 팔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고, 걸을 때 엉덩이 쪽이 묵직하게 아픈 느낌이 들고, 머리를 돌릴 때 뒷목이 당기는 증상도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증상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요즘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가 보다. 잠을 잘 못 자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증상들이 한 가지 원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뇌로 가는 혈류가 충분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우리 몸에는 머리로 올라가는 중요한 혈관이 있습니다. 바로 경동맥입니다. 심장에서 올라온 혈액이 이 경동맥을 통해 뇌로 올라갑니다. 이 혈관이 좁아지거나 혈액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이상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손이나 발이 저리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갑자기 어지럼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뒷목이 심하게 당기거나 머리가 묵직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가 다시 괜찮아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몸에서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혈관 안에서 일시적으로 혈액 흐름이 막혔다가 다시 풀리는 현상이 반복될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미니 뇌졸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혈관이 잠깐 막혔다가 다시 풀리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다가 어느 날 완전히 막히게 되면 큰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반드시 원인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환자분도 이런 증상을 겪고 난 뒤에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 검사들을 진행하면서 몸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도 이 환자분은 비교적 초기에 병원을 찾았기 때문에 큰 문제로 이어지기 전에 치료와 관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치료와 함께 중요한 것이 바로 생활 습관 변화였습니다. 특히 식습관을 바꾸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음식들, 그리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드는 음식들을 줄이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떡이나 달콤한 양념이 많은 음식, 과일을 과하게 먹는 습관 같은 것들을 조금씩 줄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단백질과 지방을 적절히 섭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계란이나 버터 같은 음식을 두려워합니다. 콜레스테롤이 올라갈까봐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란에는 단백질뿐 아니라 여러 가지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를 만들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성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버터 역시 적당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라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음식이든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이 환자분도 처음에는 계란이나 버터를 거의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식습관을 조금씩 바꾸면서 하루에 몇 개 정도 계란을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음식에 버터를 조금씩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몸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비해 몸에 힘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걸을 때 느끼던 통증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손가락 저림 같은 증상도 줄어들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란을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갈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그런데 이 환자분의 경우 오히려 콜레스테롤 수치가 내려가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타났을까요? 우리 몸에서는 콜레스테롤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세포막을 만드는 데 사용되기도 하고 호르몬을 만드는 데도 사용됩니다. 또 근육이나 조직이 회복될 때도 콜레스테롤이 필요합니다. 몸의 대사가 활발해지고 세포 활동이 증가하면 콜레스테롤이 여러 곳에서 사용됩니다. 그러면서 혈액 속 콜레스테롤 수치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계란 하나만으로 콜레스테롤이 무조건 올라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생활 습관입니다. 무엇을 먹는지, 얼마나 움직이는지, 어떤 생활을 하는지가 함께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걷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걷기를 운동으로 선택합니다. 걷기는 정말 좋은 운동입니다.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지도 않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걷는 방법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몸을 앞으로 숙인 상태로 걷습니다. 빨리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몸이 앞으로 기울어집니다. 이렇게 걷게 되면 발 앞쪽에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앞꿈치 중심으로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종아리 근육의 부담이 커집니다. 종아리 근육이 계속 긴장된 상태가 됩니다. 반대로 몸을 곱게 세우고 뒤꿈치부터 닿는 방식으로 걸으면 몸의 균형이 달라집니다. 뒤꿈치로 땅을 딛고 걷게 되면 엉덩이 근육과 허리 근육이 함께 사용됩니다. 허리도 자연스럽게 펴지게 됩니다. 몸의 중심이 안정되고 걸음걸이가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또 목과 어깨 근육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목 주변 근육이 과하게 긴장되면 혈관을 누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목에는 내로 올라가는 혈관과 내려오는 혈관이 모두 지나갑니다. 목 근육이 계속 긴장되어 있으면 혈액 흐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와 걷기 습관도 혈관 건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환자분의 경우를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팔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또 어떤 날에는 엉덩이 쪽이 묵직하게 아픈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머리를 돌릴 때 뒷목이 당기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얼핏 보면 서로 전혀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요즘 몸이 좀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지만 몸에서 보내는 이런 작은 신호들이 사실은 혈관 건강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 중 하나가 바로 뇌입니다. 뇌는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조절하는 기관입니다. 팔을 움직이는 것도, 다리를 움직이는 것도, 말을 하는 것도, 기억을 하는 것도 모두 뇌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뇌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뇌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반드시 충분한 혈액 공급이 필요합니다. 혈액이 뇌로 산소와 영양분을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뇌로 가는 혈액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뇌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또 팔이나 다리를 움직이는 힘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갑자기 쓰러지거나 한쪽 몸이 움직이지 않는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 건강은 평소에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식습관은 혈관 건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말씀드린 음식 4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떡입니다. 떡은 쌀로 만들어졌지만 밥보다 혈당을 훨씬 빠르게 올릴 수 있는 음식입니다. 이미 많이 가공된 상태이기 때문에 몸에 들어왔을 때 흡수가 매우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밥을 먹고 난 뒤에 떡을 후식으로 먹는 습관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입니다. 특히 식물성 기름을 많이 사용해 부친 전은 기름 섭취량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한꺼번에 많이 먹게 되면 소화에도 부담이 되고 혈관 건강에도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갈비찜과 불고기입니다. 이 음식들은 고기 자체보다 양념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설탕이나 과일이 많이 들어간 양념은 단맛을 강하게 만들지만 혈당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과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식이라고 생각하지만 과일에도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식사를 마친 뒤에 과일을 많이 먹는 습관은 혈당을 오래 높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은 적당한 양을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네 가지 음식은 완전히 끊어야 하는 음식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먹느냐입니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혈당이 높은 분들, 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런 음식들을 조금 더 신경 써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움직임입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점점 느려집니다.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않으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걷는 운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걷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몸을 앞으로 숙이고 앞꿈치 중심으로 걷는 습관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걷게 되면 종아리 근육에 부담이 커지고 몸의 균형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몸을 곧게 세우고 뒤꿈치부터 땅에 닿도록 걷는 습관을 들이면 허리와 엉덩이 근육이 함께 사용됩니다. 이렇게 걷게 되면 몸의 중심이 안정되고 자세도 좋아집니다. 또 목과 어깨 근육의 긴장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목 주변 근육이 계속 긴장되어 있으면 혈관을 누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뇌로 가는 혈액 흐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와 걷기 습관도 혈관 건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먹던 음식들, 그리고 무심코 반복하던 생활 습관들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말입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몸을 만들고 그 몸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평소에 조금씩 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음식들 중에서 내가 자주 먹고 있는 음식이 있다면 한번 돌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걷는 습관이나 생활 습관도 조금씩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시간이 지나면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건강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몸이 건강해야 일상도 즐겁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고 생활 습관을 하나씩 바꿔 보신다면 앞으로의 삶이 훨씬 건강하고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